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4,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죠. 주말 사이 터진 베네수엘라 사태 추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긴장감도 없지 않은데요. 올해 국내 증시 작년처럼 훨훨 날 수 있을지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정말 분위기가 새해 굉장히 좋네요. 네. 전반적인 전망에 앞서서 르네상스 자산운용 성과가 작년에 어땠습니까? 지난해는 사실 코스피 시장만 하더라도 연간 75%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만 따라가더라도 뭐 상위 10에서 15%들 정도로 사실 이제 시장을 따라가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시장을 좀 상회하는 성과를 좀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는 네.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선 방산 원자력 거기다가 이제 전력기기 주식들에 저희가 투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거기서 좀 성과를 좀 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해서 예. 그런 부분에 성과를 좀 이끌 수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이 하반기에 조금 주춤했던가요? 그랬던 거죠?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예.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 이익률을 좀 넘어섰다니까 대단한 성과로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4,400선을 지금 가뿐히 넘어섰어요. 5,000피가 언제 올까 했는데 좀 눈앞에 보이는 듯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변수 뭘로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그리고 연간 흐름 봤을 때 반도체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장 높은 상장률을 보였던,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예. 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회사들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특징이 결국엔 이제 메모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드 디스크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디램이라든지 SSD라든지 전반적으로 메모리 산업에 어떤 쇼티지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1년에 이제 앞으로의 디램에 대한 계약이 이미 다 끝나 있다. 그래서 네. 26년도에 연간 계약은 이미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2, 3년에 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분기나 월간 단위 계약을 통해서 이 업황을 좀 장기 업황을 좀 바라보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변동성이 좀 크고 변화가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게 만약에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제 장기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적인 업황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마이크론이 됐든 3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가 장기 계약, 빅테크 업체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만약에 들린다고 하면은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메모리 회사들이 아직 빅테크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는 아직 안 전해졌는데 네,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런 게 나온다면은 네, 업황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아마도 이 반도체 주식이 없는 분들은 추가로 매수해서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 소식이 날아들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이런 상승 모드가 하반기에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올해 상반기 때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IT 반도체 기업들의 어닝 예상치가 네. 최근에 올라온 반도체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결산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제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얼마 나올지 미리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미 이제 4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올해 발표되는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제 수익이 크게 늘어날 그런 기대감이 하나의 큰 증시로 올라가는 동력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또 다른 동력, 증시 어떤 변수는 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는 연간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요? 전체 올해 추정치를 보면은 예. 기업 이익의 추정치를 보면은 전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7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 올해 이제 1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제조업 평균을 넘어서는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전기전자 업종을 빼놓고는 네.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만 이제 다른 유관 업종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결국에는 들면요? AI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예. 이제 AI가 딱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에 이제 전력이라든지 전력. 전력과 관련된 것들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결국엔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원자력. LNG라든지 이제 예. 전력기기라든지 예. 조선 이런 쪽까지도 예. 광범위하게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환율도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 기업들은 상당히 조금 올해 실적도 그렇게 좋을 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수는요? 예, 그래서 작년에 좋았던 수출 기업 그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전력과 관련된 것들이 올해에도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예. 조방원 플러스 전력기기가 작년 상반기 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네.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수 기업보다는 이제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환율이 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정부가 네. 아무리 조금 낮추게 노력을 하려 해도 쉽게 떨어지질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내수 기업에는 큰 악재가 되나요? 네,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환율은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는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수출 기업들이 결국에는 해외 투자, 특히나 이제 미국 투자를 증가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화를 이제 원화로 이제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달러화채로 유지를 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비했을 때는 좀 높은 레벨의 환율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쉽게 보는 부분은 예. 조금 약간 막연한 불안감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현재 환율에는 그런 부분이 좀 묻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결국에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약간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증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민간에서의 투자가 확대가 되고 네. 그리고 정부는 보험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그런 식의 투자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나 오해가 좀 풀린다라고 하면은 네. 환율은 다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과도하게 조금 더 올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이 좀 외환 진정될 수 보유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9위에 해당되는 외환 보유고를 네. 갖고 있고요. 경상수지도 사상 최대치의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이 막 엄청나게 나빠서 오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을 올해 굉장히 좋게 봤는데 반도체를 가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네. 차익 실현을 하고 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그럼 뭐가 있을까? 그래 봐도 역시 반도체밖에 없나? 네. 혹시 대안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심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닝 모멘텀이 가장 세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주식 투자할 때는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예. 밸류에이션이 어닝 모멘텀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두 회사 모두 다 네. 6배에서 8배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단순 주가가 아니라 네. 어닝과 이익과 대비했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네. 여전히 업사이드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어떤 심리적인 장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거의 최고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사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많을 있는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용기 내서 사야 될 때다. 용기 왜냐하면은 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닝 모멘텀도 제일 싸고 예. 제일 높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제일 싸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환율 잠깐 언급하셨는데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요즘 네. 동향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제 트렌디하게 뭐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고 예. 뭐 구간별로 따졌을 때는 어떤 구간은 사기도 하고 네. 어떤 구간에는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렌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조금 녹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워낙 우리나라의 어닝 모멘텀이 좀 예. 높다 보니까 네. 가장 높은 상승률을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도 훨씬 더 기업들의 이익을 보면은 투자 매력이 더 높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소학개미들 잘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지금 이건희 대표의 말씀. 자, 지난 주말에 갑자기 베네수엘라 미국이 네. 침공해서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는데 이에 따른 시장에 좀 뭐 불안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조금 하는데 지금 당장은 별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까요? 네, 시장은 저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모습 혹은 이제 논란이 발생을 했을 때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석유 매장량으로 봤을 때 1위 국가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의 지금 공급량을 봤을 때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이제 경제적인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었기 예. 때문에 네. 그 석유 물량이 제대로 못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미국 이제 컨트롤 하에 들어간다라고 네. 보면은 이제 미국이 노리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서 결국에는 경기도 부양시키고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사실 이제 유가라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야지만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네. 한 가지는 주거비고 하나는 이제 유가인 유가군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미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부가 또 지난해에는 코스피가 이제 증시 친화적인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좀 혹시 우리 코스피보다 굉장히 지금 부진해서 현재까지는 조금 부진합니다만 더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 상장된 주식도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IPO 기업 중심으로 좀 수혜를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신규 IPO 상장 기업들의 이제 자금들이 많이 투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러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중심으로 이제 좀 증시에 좀 자금이 들어가는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을 보면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은 해당 업종들이 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업종은 이제 소부장과 관련된 이제 전기전자 업종, 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이제 장기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봤을 때는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언더퍼포먼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시장 제대로 이제 못 평균보다 못 따라가는 따라갔어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제 올해 들어서 뭐 당장 2일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네. 소부장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시장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을 이끄는 소부장과 바이오,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조금 굉장히 부진한 모습 아닐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분,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이 조금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장기 계약이 해지가 된다라든지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좀 올랐던 부분은 이제 ESS의 기대감이 있어서 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전체적인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 중에서 80% 정도가 자동차용 배터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20%가 ESS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자동차 부분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전체 시장 규모를 ESS만으로 좀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 상승에 조금 좀 힘을 좀 얻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불안감 내지는 네. 막연한 약간 회피 심리 같은 것들은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네.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어닝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국내 시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이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저는 뭐 지수가 5천이 아니라 뭐 올해 상반기 내에서도 5,500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좀 냉철한 투자 이런 쪽으로 나선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도 여전히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